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는 민주당 정치인 실명 등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오후 4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출석을 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오늘 법정에서 민주당 측 인사 누구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며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요.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민주당 측과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 이렇게 진술한 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해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이 같은 진술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이 편파 수사 논란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는 민주당 정치인 이름까지 공개할 경우 이 정치적 파장은 상당한 걸로 예상합니다. 한 언론 보도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어젯밤 SNS에 관련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히는 등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이 윤 전 본부장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야당은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공개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위법 종교단체 해산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데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최근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는 통일교에 공개 겁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 겁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입막음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에서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 통일교 돈 받은 썩은 정치인들 이참에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민주당 지원 정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관련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할 것을 예고해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내란 재판부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네? 오 의장은 나 의원 발언 10여 분 만에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고 필리버스터는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한 차례 정회 후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무제한 토론은 어제 자정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내 또다시 충돌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처리 후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천막농성도 진행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국혁신당.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폐지법이나 방송 3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 협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내란전단 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개혁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며 범여권 공조에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인 박은정 의원 모두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를 지휘하는 행정부 아닙니까? 네. 그럼 판사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판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것도 곤란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내란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른바 내란재판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해서도 그 법도 위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무리하게 약간 위헌 소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혜민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과방위 소위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들 사이에 당대당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들이 유튜브에서 조국 대표 존재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정의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자 혁신당은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범여권 내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 단체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다만 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또 꺼낸 것 굉장히 공교롭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예. 왜냐하면 뭐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단정하면서 먼저 행정부의 해산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부분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했는지 가려지게 되면 거기에 적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도 안 됐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다는 거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문제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허가 취소 조항이 있지만 예. 대통령께서 저 부분을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 듣기에 따라서 약간 감정적인 어떤 감정 실려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해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정교 유착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야 진영의 문제는 아니다. 분명하게 어떤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여든 야든 그 어느 쪽이든 우리 헌법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단체든 어떤 종교의 재단이든 이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특정 종교로 지목이 되긴 하지만 그런 종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줄대기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의 세를 확장하고 그 종교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단체 해산이 법적으로 가능은 한 것인가? 이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언급을 했었는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분리 원칙을 정한 헌법에 근거해서 해산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단어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재단이나 사단에 대해서 허가 취소라는 절차가 가능하죠. 이거 민법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제재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허가 취소 사유가 뭐냐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게 지속되게 되면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 제재가 아니고 회복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법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헌금을 한두 번 주고 이런 걸로 개인적 비리 일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종교단체가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해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만 해산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렇게 제재 수단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정치자금을 과거에 줬던 기업들 다 해산해야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대통령께서 재산 언급도 한 부분도 적절치 않아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이런,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법조인이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언급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판결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판결 나오기도 전에 저렇게 선제적으로 저런 무거운 말씀을 하신다. 저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통일교를 향한 공개 협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윤 전 본부장을 향해서 지금 이 사태 더 키우면 뭐라 더 하나 더 얘기하면 통일교 큰일 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떤 말을 할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할지 말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거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민주당 쪽에도 이미 여러 번 접촉을 했었다. 또 예. 구체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의 실명까지도 특검에서 얘기했다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든 이미 그것은 활시위가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수본으로 이미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예.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건 안 하셨건 관계없이 이것은 이미 활시위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듯이 이것이 뭐 그 협박이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함구하면 그러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미 어떤 이 정교가 유착이 돼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어느 부분이든 아픈 부분 도려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에 대한 편을 들어달라라고 해석하는 것 이거에 말맞다나 진짜로 그 언뜻 외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급했다고 저희가 평가하기보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저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2번씩이나 하셨을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질서를 결혼하고 있는 것들이 확정이 되고 이게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급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저런 문제제기 공간을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는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도 민주당 측 인사에 접촉했다라는 관련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좀 가려져 있었던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윤영호 씨가 일정 부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그 이전에 누군가와 통화했던 내용들 녹취록을 다 냈고 그것을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인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한 본인들 제출 증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빙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의미니까 안 그러면 재판부를 기망한 꼴이잖아요.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이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지난 8월 수사 과정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때 8월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들었을 때 특검이 정말 이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즉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든 본인들이 수사를 하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고 또 그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혐의점들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조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특검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첩을 했다. 비록 그 8월에 확인을 해놓고 왜 넉 달 동안 묵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사건 번호조차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는 뜻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문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그 인식을 했고 이것을 갖다가 언제 어느 시점에 그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이 특검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세간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많이 파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전체를 흔들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민주당에도 지원을 했다는 그 진술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를 했는지, 언제 이거를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지, 이건 특검이 밝혀야 되는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8월 달에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윤영호 씨가.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했거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비로소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번호도 이게 저희가 입건 전 조사를 해서 옛날 내사 개념인데, 자, 입건 전 조사라는 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리 했어야죠. 해가지고 입건 전 조사를 해봤더니 범죄 혐의가 있더라. 그러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없더라 그럼 종결하면 될 것을 왜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덮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윤영호 씨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법정을 통해 나오게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입건 전 조사를 하면서 사건을 경찰로 넘겼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자, 경찰로 넘겼습니다. 근데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수사인데 특검이 안 하고 경찰로 넘겨요. 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검 출범 취지하고 안 맞는 거고.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 지난달 24일인가 25일 날 이거 수사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특검이 경찰로 넘겼다가 최근에 다시 돌려 갖고 왔어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 정권과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은 전부 특검이 하려고 하고, 나머지 현 정권과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하고 있다 경찰로 넘기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기준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지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특검법인데, 왜 같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두고 국민의힘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경찰로 넘기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과 관련돼서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수사를 완료하고 그래서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 있는 건이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6, 7건에 대해서는 그 민중기 특검이 덮어준 거냐, 봐주기 수사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건을 갖다가 수사하고 진행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검에게 소명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저 특검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 발언 땐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네?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나경원 의원, 20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인사를 안 했고 마이크를 껐습니다.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했다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예. 현재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힘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께서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더라도 예. 저 정도의 글쎄요, 제가 뭐 단어를 쓰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 정도의 속 좁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냥 말씀 많이 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장을 좀 열어주면 될 일이지. 어차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24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못 줘서 저렇게 트집 잡아서 끈다? 저는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필리버스터였어요. 가맹사업은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운을 뗀 나경원의 의원 발언이 왜 관련이 없습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또는 가맹사업법의 통과 과정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걸 관련 없다고 인사 안 했다고 제가 볼 때 끈 것 같아요. 저렇게 국회의장직을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게 결국 소수 야당의 최후의 저항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국회의장이 저렇게 마이크를 꺼버리면 되겠느냐라는 지적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뭡니까?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된 부분도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근데 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대 악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끌고 들어가서 볼모로 삼은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이미 필리버스터의 그 근본적인 뜻을 오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로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길게 해도 8시간밖에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중단시킨 이유는 국회법을 지금 나경원 의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법 145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두 가지를 위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어요. 민생 독재한다고, 국회 독재한다고, 어디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법안에 관련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왜 이 법안을 우리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의장이 일단 마이크를 끄고 중지를 시키니까 밖에서 그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는요,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물품을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회법을 또다시 위반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신 것이지, 이것이 국회법에도 없는 상황을 그냥 무단으로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 민생 법안까지 한 70여 가지의 민생 법안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정말 지탄받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반대하시는 뭐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민생 법안만큼은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란점단 재판부 만드는 거 법외국제 이거 다 철회하세요. 할 거 다 하면서 자꾸 민생 들먹이시는데,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면 몇 가지 양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생 통과를 그렇게 외치면서 몇 가지 양보도 안 하고 지금 필리버스터 10시간, 11시간 한 사람들이 법안 설명 이외에 뭐 다른 말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강선 의원도 마이크 차고 들어왔는데 우현식 의장 그거 못 봤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편파적 아닙니까? 아무리 해석권이 있다 하더라도 편파적 저렇게 하시면 저 의장 자격이 없는 거죠. 또 개인 마이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지난 4월 대정부 질문 때도 개인 마이크를 차고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그 부분 제재를 하느냐라는 비판이 어제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우원식 의장은 지난 4월엔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던 사안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것도 과거의 일을 갖다가 소급해서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도 좀 저는 뭐 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했던 어떤 상황들이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그런 사례를 용인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 자체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현재의 죄를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삼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께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뒤이어서 가맹사업법 관련된 의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애써 인사 안 했다고 저렇게 발언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뭐 근대국가, 현대국가의 국회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모습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 로템과 페루 육군이 현지 시간 9일 페루 리마에서 전차, 장갑차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엔 페루 육군이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00호 141대 등 지상장비 195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현대 로템 측은 계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과거 수출 단가 등을 볼 때 최종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백혜룡 경정 파견을 지시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서 한 여성이 뒤쪽 여성에게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합니다. 그냥 연기하란 얘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백혜룡 경정이 이끌던 경찰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백경정은 밀수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도움을 줬다며 경찰 윗선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구성됐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경정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연루 의혹이 없다며 세관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밀수범들 간에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다며 경찰은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경정이 주장한 경찰, 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행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경정은 즉각 검찰이 수사를 덮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동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서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뒤집어진 차량에 30분간 갇혀있다 구조됐는데 구해준 경찰에게 감사는커녕 욕설과 폭행을 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컴한 새벽, SUV 한 대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뒤집어집니다. 40대 여성 운전자는 차량 안에 30분 동안 갇혀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반말을 하고 안 보실 거죠? 보실 거예요? 뭐야 너도 안 보실 거죠? 불었잖아 아까!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암지고 2차 거부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측정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전해들은 여성은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발로 경찰관 배를 발로 이제 걷어쳐가지고 차가 전도되고 교통사고도 났고 술도 먹었고 화가 나니까 여성의 SUV에 받쳐 차량이 파손된 차주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사과한다 뭐 이런 말은 따로 없었나요? 없었어요. 쓸데없는 불편함을 겪게 만들어준 거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경찰은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추가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쿠팡 국내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과정과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임원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등이 미국 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국내법인 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담 수사팀 소속 경찰관 17명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쿠팡 측이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낸 뒤 2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쿠팡은 퇴사한 중국인 직원을 유출범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되는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유출 원인 등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쿠팡 경영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미국 내 소송에는 주한미군과 가족, 국내 유학 중인 미국인 등 16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동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 씨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결국 자진 하차하기로 했네요. 그렇죠. 지금 이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호 씨 입장에서는 의혹이 다 해결될 때까지 일단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9일에 한 누리꾼이 글을 올렸는데 지역 조직폭력배와 조세호 씨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불법 도박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랜차이즈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조세호 씨가 자주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서 홍보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와서 있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세호 씨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폭 연루설에 대한 입장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행사가 많아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됐는데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진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조세호 씨 조폭 연루설을 처음 제기한 누리꾼도 어제 SNS에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렇죠. 조세호 씨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조세호 씨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았던 제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조세호 씨 측에서는 또 법적인 대응도 예고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조세호 씨 소속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연예인 관련 폭로나 의혹에 대해서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조세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이 누리꾼을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고소인 쪽 조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럼 조세호 씨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본인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는 피고소인 그 누리꾼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된 계기라든지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33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장에 피의자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이 부분이 적시가 됐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3,370만 명의 그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역대급의 상황이고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17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1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장에는요. 이 전직 그 중국인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유출을 한 부분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요. 유출자와 유출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전직 이 중국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영장에 이 중국인 직원만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지만 향후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경영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과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피의자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쿠팡 사태를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 제재 현실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고 조사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으로서 1차적으로는 어떤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공정위에게 강제 수사권을 바로 부여하는 형태의 법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또 역시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좀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입니다. 제가 앞서 좀 잘못 말씀드려서 짚어주셨지만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배상금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렀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의 소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별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개인정보 유출이 나왔을 때는 위자료로서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때로는 아예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요. 한 2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만 원에서 1인당 150만 원까지도 배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옵트아웃 제도라고 해서 우리는 본인이 원고로서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이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쿠팡이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9,800억 원에서 크게는 우리 돈으로 4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법상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정보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있는데 쿠팡은 지금까지 그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도 좀 촉각에 주의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요. 또 창업자죠.
김범석 의장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불출석할 때는 김 의장을 고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 의장의 거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지난 10월에도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국회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강제 구인 절차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파악 자체를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다만 쿠팡이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익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감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법적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로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차라리 더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거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안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유출 건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311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가장 많았었던 것들이 2023년이었는데 그때는 1년 동안 318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계속 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증을 받았고 재인증까지 받은 업체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증 제도 개선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전의 변호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7층 건물에서 불이 나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은 건물 내 보안실에 있던 드론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1층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한 옥상까지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9일 낮 12시쯤 인도네시아 중앙 자카르타에 있는 7층 사무실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임신부 1명을 포함해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화상을 입은 흔적이 없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건물 옥상에 갇혔던 10여 명은 소방관이 설치한 비상사다리로 탈출했습니다. Saat ini kami masih fokus untuk evakuasi korban maupun pendinginan yang di atas. 불은 건물에 입주한 드론 회사의 1층 물품 보관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Baterai meledak. Baterai di lantai 1. Posisi kita di lantai 5. Kita udah prepare barang lah buat turun kan. Pas sampai di lantai 2, asap udah ngebul bang di bawah. Jadi kita nggak bisa turun. 경찰은 건물 관계자와 회사 경영진을 소환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그리스 농부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봉쇄한 모습입니다. 그리스 농민들이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그리스 중부 도시 카르디차 고속도로 위에 트랙터 수백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모습인데요. 트랙터 점거 시위로 도로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그리스 곳곳에서 농업 보조금 지급 지연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도로는 물론 공항까지 마비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트랙터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됐는데요.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농민들은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내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농민들은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국경 검문소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문제로 내년 농사 준비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이번 주 그리스 중부 돌로스 항을 봉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스 농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는데요. 속히 지혜로운 해법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0.7도, 한낮에 10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집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특보와 함께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5에서 10mm가량 내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 10도, 대구 12도, 광주와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는 주말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